인공지능 여섯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의 비지도 학습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관규칙 분석과 차원 축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베르나드 아르노라는 프랑스 사람이라고도 하고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19, 20, 21입니다. 재산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름도 똑같죠. 월튼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 월튼 패밀리, 그러니까 샘 월튼의 자손들이고 샘 월튼의 작품은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19, 20, 21이 이 정도 있겠지만 가문의 부를 따지면 이 사람들이 단연 1등입니다. 이 월튼 가문이 단연 1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까요? 당연히 월마트죠. 네. 한국에서는 월마트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월마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할인 매장입니다. 도대체 월마트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을까요? 네. 그 비밀을 살짝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게 이 연관규칙 분석입니다. 이 연관규칙 분석은 어떤 연관 항목들 사이에 관계를 찾아나가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에서는 기저귀를 산 남자가 맥주도 같이 산다, 이런 법칙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저귀 매대 옆에는 맥주를 놓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맥주를 산 사람은 기저귀를 사지 않아요. 근데 기저귀를 산 사람은 맥주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사는 건 그냥 맥주를 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죠? 여러분들도 마트 가서 맥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애가 없죠. 그래서 그냥 맥주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저귀를 사는 남자는 대부분 이제 그 부인이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월마트 가서 기저귀 좀 사와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이 기저귀를 사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시키는 심부름도 잘하고 또 가정적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상을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맥주를 산답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와 맥주의 상관관계를 찾는 그런 걸 우리가 연관규칙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연관규칙 분석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레버리지, 확신도,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트를 하고 있어요. SM 마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5개의 품목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손님이 왔는데 삼겹살하고 상추를 사갔어요. 두 번째 손님이 왔는데 삼겹살, 상추, 사이다를 사갔어요. 그죠? 세 번째 손님은 삼겹살과 깻잎을 사갔고, 네 번째 손님은 닭고기와 맥주, 다섯 번째 손님은 닭고기, 콜라, 사이다를 사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3번 사갔는데 삼겹살과 상추를 동시에 사간 횟수는 2번, 삼겹살과 깻잎을 동시에 사간 횟수는 1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닭고기는 2번 사갔는데 닭고기와 사이다를 같이 사간 게 1번, 닭고기와 콜라를 같이 사간 게 1번, 닭고기와 맥주를 같이 사간 게 1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번의 거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삼겹살이 많이 팔려요. 뭐를 갖다 놓을까요? 그죠?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또는 닭고기가 많이 팔려요. 뭐를 갖다 놓을까요? 이번 달에 삼겹살이 너무 안 팔렸어. 뭐를 치울까요? 네, 그게 연관규칙 분석입니다. 하나씩 해보죠. 처음에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A가 발생하면 A가 발생하는 케이스에 B가 포함되는 확률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런 조건부 확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보세요. 삼겹살을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많이 사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삼겹살을 샀을 때 상추를 살 확률과, 그죠? 삼겹살을 샀을 때 깻잎을 살 확률과 삼겹살을 샀을 때 사이다를 살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는 삼겹살을 샀을 때 맥주를 살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삼겹살을 사는 확률, 전체 5건 중에 2건 삼겹살을 샀으니까 3번 삼겹살을 샀으니까 5분의 3입니다. 삼겹살과 상추를 같이 사는 2번 있죠?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5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깻잎은 어떤가요? 삼겹살 3번 샀을 때 삼겹살과 깻잎을 동시에 산 건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죠. 사이다도 딱 한 번입니다. 3분의 1이죠. 맥주는 어떤가요? 삼겹살을 산 확률이 5분의 3이었죠? 삼겹살과 맥주를 같이 사는 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럼 보세요. 삼겹살을 샀을 때 같이 사는 품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상추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하고 상추를 같이 갖다 놓으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삼겹살이 많이 안 팔린다면 그때는 상추를 갖다 놓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지도는 이런 신뢰도를 보완하는 지표입니다. 지지도는 A와 B가 동시에 나타나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A이면 B지만 지지도는 A and B입니다. 그죠? 만약에 A and B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때는 뭐 우리가 크게 삼겹살을 많이 산다고 상추를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상추와 사이다를 동시에 구매하는 확률은 상추와 사이다를 동시에 구매하는 확률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신뢰도를 계산해 본다면 상추분의 사이다 앤드 상추죠. 상추는 총 2번 샀으니까 5분의 2입니다. 상추 앤드 사이다는 딱 한 번 있죠.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상추를 사는 사람은 반은 사이다를 사는구나.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삼겹살을 많이 사면 상추를 많이 사는구나. 그러면 상추를 많이 사면 사이다도 많이 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상추와 사이다를 동시에 사는 확률은 꼴랑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같이 사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많이 사면 사이다도 많이 산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향상도입니다. 이 향상도는 B가 발생하는 확률과 A가 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신뢰도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건 약간 신뢰도와 지지도를 좀 섞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발생하면 A일 때 B가 발생하는 게 얼마나 커지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은 B는 B가 발생할 확률이고 A일 때 B가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P 나누기 A, 그러니까 A일 때 B가 발생하는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 확률은 A분의 A and B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PA가 뭐냐면 전체 횟수분의 A가 발생하는 횟수, PB는 전체 횟수분의 B가 발생하는 횟수, PA and B는 전체 횟수분의 A and B가 발생하는 횟수죠. 그래서 이걸 분자 분모 곱하면은 분모에는 A가 발생할 확률, A가 발생할 횟수, B가 발생할 횟수, 그리고 N이 되고 분자는 A and B가 발생하는 횟수 곱하기 N 제곱이라서 샥샥 약분하면 뒤에 N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모로 나타나는 지표에서 만약에 1이라면 A하고 B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죠? 뭔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거래 횟수가 50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10건 발생했고 B가 10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A and B가 있어요. 근데 A and B가 1입니다. 딱 한 번 발생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A가 발생한 횟수 10, B가 발생한 횟수 10, 동시에 발생한 거 1 곱하기 50, 그래서 0.5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A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발생하는 게 2예요. 그럼 분자가 2니까 1이 됩니다. 이 정도면 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가 3이 되니까 1.5가 됩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A가 A를 하면은 B가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A and B를 가지고 이 변하는 걸 봤는데요. 그럼 한번 그냥 A and B는 고정시켜 놓고 전체 개수를 보죠. 네, 전체 25건이 있었는데, 네, 총 25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A and B가 2건, A가 10건, B가 10건이에요. 실은 이렇게 해서 10건이니까 이게 이걸 8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A 곱하기 B를 가지고 A and B를 나눈 다음에 25를 곱하는 거니까 0.5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 우리가 50건의 거래를 했다면 이제 2이 될 거고요. 전체 100건의 거래를 했다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횟수는 변하는 게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횟수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횟수가 25란 얘기는 나머지가 7이란 뜻일 테고요. 전체 횟수가 50일 때 이렇다는 얘기는 32란 뜻이고요. 전체 횟수가 100일 때라는 얘기는 82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체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둘 사이의 상관관계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죠. 삼겹살과 상추의 향상도는 이렇게 AND에다가 각각을 곱하고 거기다 전체 거래 개수가 오니까 5를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5니까 3분의 5. 1보다 크죠? 그래서 삼겹살이 많이 팔리면 상추도 같이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과 콜라를 보면 얘는 0이죠. 그래서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많이 팔리면 어때요? 오히려 콜라가 적게 팔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닭고기가 덜 팔릴 테니까 콜라도 덜 팔리게 되겠죠. 네. 그 다음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향상도, 리프트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A and B에서 A 곱하기 B를 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은 우리가 이게 뭔지 알죠?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적인 관계면 이게 A and B, A 곱하기 B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됩니다. 네. 아까와 같은 이 그림에서 A and B가 1이라고 하면 전체 50건 중에 A도 10건, B도 10건 있었는데 같이 한 게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관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50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근데 만약에 0이면은 얘들은 뭐 2건이면은 뭐 그냥 독립적인 관계라고 보는 거고요. 3건 이상이면은 그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상추와 삼겹살과 상추의 레버리지. 그러면은 보세요. 상추와 삼겹살의 AND는 5분의 2고요. 상추가 5분의 3, 삼겹살이 아닙니다. 상추가 5분의 2, 삼겹살이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은 25분의 10에서 6을 빼니까 4, 양수네요. 그래서 삼겹살이 많이 팔리면 상추도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삼겹살과 콜라는 같이 팔린 게 0건이고요. 그래서 각각 뭐가 나와도 이건 0보다 작을 테니까 삼겹살이 많이 팔리면 콜라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확신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포함되는 케이스에 B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confidence
A의 B로 1 서포트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쓰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A일 때 B가 발생하는 조건부 확률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식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풀어주고 나서 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A는 그대로 A에 곱해지고요. 1-PB는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렇죠? 그리고 A에서 A and B를 뺀다는 것은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A예요. 근데 여기서 A and B 얘를 빼면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체가 뭐냐면 A하고 B가 아닌 녀석들 사이에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A가 발생했을 때 C가 발생하지 않을 리프트 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AN 어떻게 보면은 A하고 B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A, 그죠? A이면서 B하고 교집합, B가 아닌 거하고 교집합. 그리고 여기는 B입니다. B이면서 A와의 교집합, A가 아닌 것과의 교집합.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A가 발생했을 하고 B가 아닌 것과의 교집합. 네. 그래서 실제로 확신도가 1보다 크면 A가 발생했을 때 B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B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A and B가 1이라고 하면 네. B가 아닌 것과 A와의 교집합은 9가 되겠죠?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확신도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2라고 하면 이게 8이 될 테니까 그때는 2이 될 테고요. 3이라고 하면 이게 7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7분의 8이 나와서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집합이 3이란 얘기는 A가 7이란 얘기죠. 그래서 A가 발생했을 때 B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하지 않는 사람이 7명이 되겠죠. 이 사람이 B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규칙이 좀 복잡해지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삼겹살, B가 상추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때 확신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5분의 9가 나오니까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B를 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 나올 테고 A가 발생했을 때 B를 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들. 네, 상추를 사는 사람이 2명이니까 그냥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은 3명이겠죠? 그래서 5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상추를 샀는데 삼겹살을 샀는데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 이건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A가 발생했을 때 삼겹살을 샀는데 B를 하지 않는 사람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이 네, 그냥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근데 삼겹살을 샀는데 상추를 사지 않는 사람은 1명이니까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사면 상추를 사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관규칙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원축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네, 우리가 이 차원을 속성의 수라고 일단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원이 21개입니다. 차원이 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풍부한 근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단점은 뭐예요? 더 많은 속성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예측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정보까지 보게 되니까요. 그에 비해서 차원이 적으면 네, 그만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적으니까. 하지만 예측에 대한 근거가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측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처리 가능한 작은 차원의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차원 축소 디멘션 리덕션은 효율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의 속성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난 너의 건강을 볼 거야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나이, 허리둘레, 키, 체중 얘들만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하고 나이는 그대로 같고 허리둘레하고 허리둘레도 그대로 같는데 키하고 체중은 네, BMI라는 숫자로 우리가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원 축소의 과정에서 피처 실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에는 필요하지만 다른 속성에 의존하지 않는 속성을 결정하는 건데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선택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은 네, 다른 속성에 의존하는 속성들을 융합하는 겁니다. 키하고 체중은 어느 정도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녀석을 뭐 융합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차원 축소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해 보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키하고 체중 두 개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차원은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의 개수는 데이터의 수 곱하기 속성의 수, 차원의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170,70 이런 말의 의미는 키가 170이고 체중이 70kg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키하고 체중의 축이 있는데 여기서 차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축을 줄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로 어떻게 줄일까요? 첫 번째는 차원 삭제가 있습니다. 키 또는 체중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차원 생성은 키하고 차원, 체중하고 키를 고려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멘션 실렉션 같은 경우는 뭐 필터링, 뭐 레퍼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디멘션 익스트랙션은 뭐 베리언스 기반, 디스턴스 기반 또는 어떤 넌 리니어 스트럭처 기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PCA는 네, 다양한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속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두 개의 축이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이 방향 어떤 주로 분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우리가 새로운 차원 2라고 잡으면 2에다가 데이터들을 다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2원이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이 방향에 이 데이터들을 다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렇게 넓게 분포할 겁니다. 2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얘들이 이렇게 분포가 될 테니까 더 좁게 갈 테고요. 3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이 방향 내 얘들이 다 프로젝션 될 테니까 상당히 좁은 영역으로 프로젝션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2원이 좋은 방향입니다. 왜 좋은 방향이냐? 실제로 여기서 이 2원 방향으로 얘들을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 2원 방향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들은 상당히 넓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3방향으로 하면은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되니까 상당히 좁은 영역으로 베리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고자 할 때 이렇게 분류하고자 할 때 얘는 너무 적게 되니까 분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도 잘 안 되고. 그죠? 네. 일단 PCA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게 XM이겠죠. 그래서 XM을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2라고 하는 축을 구합니다. 이 축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의 형태로 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축의 점들을 쭉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젝션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두 개의 축에 있어서 이 값들은 x,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표현됐을 텐데 이제 하나의 축에서 x라는 것만 가지고 표현이 될 테니까 차원이 축소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연관규칙 분석하고 차원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